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관심을 얻고 있는 몇몇 지역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특히 여론조사가 있는 곳, 그리고 공천에 좀 문제가 있었던 곳 몇 가지 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대철 의원의 아들 심은하 배우의 남편의 싸움으로 특징 지어진 곳도 한번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종로 보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길증규 기자. 차이가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차이가 물론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네. 이 여론조사는 어제 KBS와 연합뉴스가 같이 네.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네. 지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45.8%, 정세균 의원이 28.5%라는 큰 차이로 오세훈 전 시장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세훈 후보, 어쨌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승리하는 사람은 대권 후보에 도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때문에 관심을 끄는 곳입니다. 어쨌건 조사기간 차이가 있지만 차이가 약간 벌어지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다음은 마포갑입니다. 네, 마포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새누리당의 험지라는 것이 입증이 네. 되듯이 안대희 후보가 저렇게 전략 공천이 됐지만 현역인 노웅래 의원이 10%포인트 이상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후보까지 나와서 일종의 야권 분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안대희 후보가 어쨌든 노웅래 의원한테는 지금 어쨌든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무소속인 강승규 후보까지도 저기에 포함이 됐을 경우에 그림이 네.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강승규 후보가 가져가는 여권 지지층의 지지율도 한 14.6%, 안대희 후보와 합쳐도 노웅래 후보를 약간 웃도는 43% 정도로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마포갑에 정말 여권 단일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힘든 험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좀 바로 잡아야 될 건데 강승균 후보지 새누리당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요. 네. 저희가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6%니까 이만큼쯤 그림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제작하다 착오를 해서 홍성문 후보보다 많이 앞섰지만 저희가 배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14.6% 무소속으로 탈당한 이후에도 적지 않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저희가 좀 추가로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분열했지만 합쳐지면은 노웅래 후보와 필적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여권 단일화가 현재로서는 반드시 새누리당의 필승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노원병인데, 이거 안철수 대표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박빙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새누리당 후보 34.1%로 34.9%인 안철수 의원을 아주 그냥 근접하게, 팽팽하게 네. 추격을 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의 황청아 후보도 13.9%의 지지율을 얻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야권 단일화 같은 또 변수가 있다면은 이 지역도 정말 어느 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안철수 대표 이제 어제까지 비례대표 공천 때문에 굉장히 몸싸움도 많고 시끌시끌했잖아요. 그런 상황 딛고 이제 제주도 내려가서 새롭게 과학기술 강조하는 것 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제목으로 소개해드렸던 중구, 성동, 을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구 성동을 조사 결과인데요. 지금 새누리당 후보인 지상욱 후보가 43.9%, 그리고 국민의당 정호준 후보가 17.3%, 더불어민주당 이지수 후보가 13.8%가 나왔습니다. 경쟁자, 지금 현역 의원은 정호준 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가 최근에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옮겼는데요. 네. 지난주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정호준 의원과 지상욱 후보의 그 차이가 5% 정도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도 물론 지상욱 후보가 조금 더 앞서 있었죠. 네. 근데 탈당 후 국민의당으로 가면서 지지율이 확 빠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 정호준 현역 의원이 뭔가 좀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지금 컷오프 되고 절로 간 것들에 대한 지지층들이 조금 분산되는 것도 있고요. 네. 또 상당수 많은 지지층들이 무당층으로 돌면서 새누리당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고 반대로 정호준 후보와 야당 지지층 분열하면서 좀 판세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심 기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전북 전주병인데요. 네, 전주병 같은 경우에 현역 의원인 김성주 더민주 의원이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동영 국민의당 후보가 굉장히 맹추격을 하고 있죠. 32.4%로 한 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새누리당 후보는 한 7.9%, 김성진 후보가 그 정도의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결국 윤상현 후보,
의원 결국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는데 결국 선언까지 직접 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기자들과 접촉이 없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탈당 기자회견 그리고 이제 출마 선언까지 하는 장면인데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저도 무척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전화통화 내역을 불법으로 녹취해 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도 많았지만 저의 부덕의 소치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깊은 고뇌 끝에 새누리당을 어제 떠났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쳐한 모든 열정과 충정을 잠시 가슴 한켠에 묻어두려 합니다. 자, 공천 얘기 아직 앙금이 나는 곳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한구 위원장이 스스로 3대 기준을 제시했었잖아요. 자, 어떤 기준을 제시했었는지 한번 들어보고요. 한 지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은 걸러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고. 당 정체성과 관련해서 심하게 적합하지 않은 행동들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편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다선 의원의 혜택을 즐길 수 있었던 분들은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다. 자, 이런 세 가지 기준에 맞는 것인지 서울의 강남구 이제 분구어돼서 세 번째 선거구 강남 갑을이 아닌 병이 새로 생겼잖아요. 여기는 일단 이은재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죠. 자, 박성훈 국장. 이분 공천 받은 것 관련해서 말이 시끌시끌하게 많이 나오네요. 여긴 3파전이 아주 심하게 세게 붙었던 곳이잖아요. 네,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한국행정연구원장 시절에 네. 어떤 법인카드로 어떤 방울토마토, 총각무, 네. 그다음에 유기농, 각종 유기농 어떤 채소를 법인카드로 긁고 구입을 한 이러한 것이 과연 공인으로서 공직자 이 한국행정연구원장으로서 네. 적절한 처신이냐 이런 것이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좀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회사에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지급한 법인카드로 네. 장을 본 거군요. 저녁 찬거리를 산 거군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본인 설명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임자들도 다 했던 건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 그런 취지의 설명이 좀 있었던 거죠. 네, 본인은 그래서 전임자들도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말하자면 관례인 줄 알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이제 더 많은 논란을 좀 불러일으켰고 네. 특히 이제 이 지역이 강남이라는 게 우리가 새누리당에 말하자면 거의 안방처럼 돼 있는 이렇게 당선이 거의 공천 받으면 곧 당선되는 것처럼 돼 있는 이런 지역인데 네. 이것을 여성 우선 추천 지역으로 했는데 저런 인사에게 줄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내부적으로 좀 적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서 2012년까지 국회의원을 지냈고 그때 비례대표였죠. 그 다음에 이제 공천을 받지 못해서 이제 정치를 하지 않는 그 시점에 있었던 일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장으로 있었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국정감사 대상입니다. 피감기관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조금 전에 보셨던 법인카드로 여러 가지 이런 식자재를 산 그런 일 때문에 국정감사 당시에 여러 가지 그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특히나 당시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만, 네. 이제 직원들 간식을 사주려고 했다라는 해명을 해서 또한 나중엔 돈을 물어냈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게 과연 적절한 해명인지는 좀 논의를 하겠고요. 또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이제 방울토마토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고가의 향수를 또 샀고요. 또한 또 역시 명품 넥타이도 3장이나 샀는데 당시에 용도를 연구 사업비 그리고 경상 운영비로 이제 기재했습니다. 또한 합계 금액도 300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니었는데요. 이 당시에도 해명을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전임자도 했던 그런 관행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과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부는 글쎄요. 판단은 또 국민들께서 엄격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은재 의원. 자,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몸싸움이 벌어졌고 저게 좀 관여한 것 때문에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자, 이은재 의원, 실제로 이제 이 문제 때문에요. 2014년이니까 2년 전 국정감사 때 공공기관장으로서 이제 감사 지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야당 의원이 좀 지적하는 모습인데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연구원장께서는 명품 넥타이, 향수를 연구사업비로 편성된 비용으로 구매하는 등 연구사업비로 축 조의금을 집행하고 명절 선물을 구매하고 근속 직원 포상 기념품을 구입하고 선물비 홍보 기념품비를 집행해서 국무조정실 감사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집행 지침을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우선은 제가 이제 그 부임을 했는데 가보니까 전임 짧게 해주세요. 원장이 짧게. 네, 전임 원장이 그렇게 해서 저도 되는 줄 알고 나중에 감사가 지적이 돼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또 그 의정 활동도 해보고 그래서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개인 비용으로 전부 다 변제를 했습니다. 변제를 죄송합니다. 했습니까? 네네, 죄송합니다.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자, 일단 본인은 이제 변제했다고 설명하는데요, 박성부 국장. 네. 이렇게 이제 공천이 강남병이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울의 강남의 상징인 대치동이 포함된 선거구라 여당의 텃밭에 당선이 어렵지 않다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네. 공천을 받는 과정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거나 걸러지진 않나요? 그러니까 아마 저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이렇게 사실은 원래 경쟁자들이 저런 거 있으면 사실 많이 투서나 이런 걸 하거든요. 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딱 서류 봉투에 챙겨서 사실 들어가는데 네. 아마도 저런 부분은 보도까지 있었기 때문에 네. 걸러졌을 거로 생각되는데 네. 아마도 네. 이한구 원장께서 워낙 큰데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네. 유승민 의원 또 이재호 여기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걸 딱 매끄럽게 표 안 나게 네. 이걸 하시다 보니까 아마 저런 데는 그냥 뭐 사소한 데라고 제껴놓고 이렇게 심의를 제대로 못 하신 거 아닌가. 네, 보통 이제 윤창범 예비 후보의 경우는 이제 박근혜 청와대에서 수석을 지냈던 분이라 보통 이분은 또 청와대 메시지를 받은 것 아닌가 하고 바깥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건 결과를 보니까 배제되고 이은재 예비 후보가 공천을 받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서울 강남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한구 위원장이 제시한 3가지 기준엔 부합하는지 스스로 제일 잘 아시겠죠. 어떤 일이 있는지 하여간 결과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9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합니다.